그리고 그 세 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사실 이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사례예요. 어떤 경우냐면,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불이익 없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말소할 때 불이익이 없다라는 건 과태료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미 혜택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될 때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잘못하면 과태료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혜택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하는, 정말 조심해야 할 세 가지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사실 이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사례예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서울의 이런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이렇게 모아주택이나 신통,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런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임대주택이 멸실될 때, 그 멸실을 이유로 임대사업자를 말소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정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를 묻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거는 앞서 조심해야 할 세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예요. 이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나서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대사업자를 좀 잘 알아보고 등록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알아보지 않고 등록하셨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했다고. 이런 분들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등록하시고 나서 아직 3개월 안 됐다면 이때는 말소할 수 있어요. 다만 그때에도 만약 그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그때는 임대사업자 말소에 대한 임차인 동의를 받아서 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이제 폐지 대상, 자동 말소가 되는 그 임대사업자입니다. 아파트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 물론 매입 임대입니다. 건설 말고. 자, 이런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되기 전에, 8년 끝나기 전에 중간에 말소하고 싶다면, 이제 우리가 자진 말소라고 하죠. 자, 그때는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때에도 임차인 살고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 동의 받아서, 자진 말소에 대한 임차인 동의 받아서 말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임차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이제 지금 5호에 나와 있는데요. 제43조 2항, 여기에 관련된 건데, 이건 뭐냐면 포괄 양도양수예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사업자를 넘기는 거죠. 최소 의무 임대 기간, 8년이든 10년이든 이 기간 다 충족하지 않고 중간에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포괄 양도양수로 넘길 때,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걸 신고하고 포괄 양도양수로 팔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앞선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 거, 이것처럼 이미 임대사업자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네. 임차인 동의 마찬가지고, 포괄 양도양수는 당연히 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거 알고 있어가지고 이건 그렇게 크게 실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번째 경우, 오늘 가장 조심해야 할 것, 그 내용인데, 요거는 법 43조 4항,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일단 43조를 보시면, 일단 임대사업자는 최소 의무 임대 기간 8년, 10년 또는 6년, 요걸 다 충족해야 되는데, 그 의무 임대 기간 중에도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되면 계속 임대하지 않고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8년 되기 전에, 10년 되기 전에, 6년 되기 전에 말소할 수 있어요. 그 사유 중 하나가 뭐냐면 부도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요거거든요. 부도 파산은 거의 잘 안 나와요. 예. 주로 나오는 게 여기에요, 여기. 요건데 여기 어떤 건지는 이제 시행령을 봐야겠죠. 민특법 시행령 제34조 3항 4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항 본문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이건 뭐냐? 자, 4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 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이 철거를 멸실로 바꾸면 멸실 예정이거나 아니면 멸실됐거나, 이때는 이걸 이유로 임대사업자를 말소할 때는 불이익 없이 과태료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받았던 세금 혜택 토해내지 않고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법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계속 임대하지 않고 말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이 임대주택이 철거 예정이거나 철거가 되면 이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조심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많으신 분들이 아니 그냥 멸실되는 것도 아니고 법령에 따라서 뭐 재개발, 재건축이든 뭐 소규모 재개발이든 어쨌든 그런 법령을 기반으로 멸실되는 건데, 자, 그럴 때는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자동으로 말소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도 그냥 지자체가 알아서 말소시키겠지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멸실될 때는 이걸 이유로 지자체에서 자동 말소시키거나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임대사업자 본인이 직접 등록 말소를 해야 됩니다. 지자체 가가지고 지금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한 이 집이 재개발로, 재건축으로 멸실됩니다. 그래서 말소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직접 등록 말소할 때 그 말소 이유를 잘 설명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과태료가 안 나오고 세금 추징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가지고 이런 말소 사유를 잘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가서 말소하면 이거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 받은 거 추징 당할 수 있어요. 이 세금 혜택 받은 것 중에서 추징 당하는 거 가장 큰 게 뭐냐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거, 이거 토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럴 거예요. 이 지자체가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는 거를 알고 있지 않냐. 알고 있을 거니까 설사 내가 가서 등록 말소할 때 설명을 제대로 못 하더라도 우리 민호님 분 지금 그 주택 말소하러 오셨네요. 보니까 그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 예정이거나 멸실됐네요. 그러면 제가 그 사유로 말소시켜 드릴게요. 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다 그렇게 안 됩니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라기보다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관할 구역이 다르면, 자, 뭐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고 말소합니다. 그런데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이 내가 살고 있는 관할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은 내가 강남에 살고 있어가지고 강남구에 등록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는 그 임대주택은 성북구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그 성북구에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된 나의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됩니다. 이걸 사유로 내가 임대사업자 말소할 때는 나는 강남구를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강남구에서 성북구에 있는 그 주택이 멸실되는지를 모를 수 있다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마침 성북구예요. 그러면 같은 성북구니까 지금 우리 성북구 내에서 저 동네에 지금 주택 재개발로 멸실되니까 그걸로 왔나 보다 하고 추정 가능해요. 같은 관할구니까. 그런데 구가 다르면 강남구에서 성북구에 있는 그 동네 주택이 멸실되는지를 모를 수 있다고요. 근데 거기다 가가지고 이걸 설명 안 하면
강남구에서는 뭐 설명 없이 와서 그냥 말소하러 왔네? 그럼 과태료 내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이 없는 말소 사유로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돼야 되는데 불이익이 있는 말소 사유로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 사례로 전화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돼가지고 주택 멸실되고 임대사업자 말소하러 갔더니 그냥 가도 알아서 잘 해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답은 이거 임대기간 끝나기 전에 말소하신 거니까 과태료 내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제가 어느 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심지어 제 집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됐습니다. 그래서 말소하러 왔어요 라고 말을 해도 과태료 내래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물론 제가 그분한테는 뭐 민특법 시행령 몇 조 몇 항 몇 호까지 알려드렸는데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 예정이거나 멸실됐다면 반드시 그 사유를 잘 설명하셔가지고 보통은 이제 관할구가 다른 곳들이 그래요. 관할 지역이 아니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 가셔가지고 말소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처음부터 가시면 돼요. 자, 민특법 43조 4항 1호를 보시고 그 1호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내용, 민특법 시행령 34조 3항 4호를 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과태료란 말 안 나옵니다.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유로 말소시켜 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임대사업자분들 우리가 나의 재산은 내가 지켜야 돼요. 이거 재개발 재건축 이 지자체가 모를 일 없을 거야. 다 알고 있을 거야. 알고 있을 거니까 내가 그냥 가서 말소해도 그 말소 사유를 잘 적어주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내 건 내가 지키는 거니까 이렇게 꼭 민특법 시행령 34조 3항 4호 이걸 이유로 말소시켜 주세요 라고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